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또 다른 녹취에서 등장을 합니다. 송영길이라고 이번엔 등장합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강내구 감사협회장과의 2021년 3월 25일 통화 녹취입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성만 의원이죠.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이성만으로부터 100만 원 받은 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걸 논의한 것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100만 원을 주고 이정근에게 송영길에게 말해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강내구가 얘기합니다.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줘야지. 송한테라고 또 얘기하죠. 송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송. 그러자 이정근 부총장은 조금 모아지면 얘기해야지. 100만 원 들어왔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액수가 좀 적다. 좀 더 누적되면 보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들었던 녹취 음성과 지금 녹취 파일 종합해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무언가 보고했던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건데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인지했다? 몰랐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저 녹취록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한 3만 개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유의미한 게 2,000개다, 3,000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한 번이라도 통화했던 사람, 오빠라고 불렸던 사람, 예. 언니라고 불렸던 사람들 다 얼마나 찝찝하실까. 3만 개 정도면 사소한 얘기도 다 녹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혀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공개된 것이 저 3,000개 중에서 얼마나 소수일까요? 3만 개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미한 걸 3,000개로 줄였다고 했더라도 그리고 그 3,000개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얘기가 나올까라고 보면 저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저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많이 인지하고 있다. 아니면 저거보다 더 깊숙하게 내용을 알고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돈을 살포하는 데에 더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정근 씨의 이제 뭐 한 1년 전쯤에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해서 지금 1심이 나왔는데 이정근은 정말 게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노웅래 전 의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CJ 자회사에 연결을 해줬더니 그 한국복합물류의 또 이하경 전 의원의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민주당의 새로운 폭탄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녹취록에서 이어서 뭐 적은 노트도 있다고 해요. 예. 또 어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남편이 또 새로운 USB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글쎄 다른 당의 입장에서 저 당의 어떤 저런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고 정말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0.57% 차이, 59%포인트 차이, 굉장히 깻잎, 이 정도면 깻잎 반장이에요. 반장 차이인데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 돈봉투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쩜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송영길 지도부와의 호흡이 매우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하잖아요. 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장 자리에 출마를 하면서 만약에 저때 전당대회 결과가 송영길 대표 당선이 아니고 바뀌었다면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수많은 역사도 바뀌었던 게 아닐까라는 게 민주당 내부 현역 의원이 하던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제가 이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사실은 이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해봤는데 돈이 있어도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저런 게 있구나라는 이제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떻든 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당은 또 당대로 진상규명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로 또 진상규명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우리가 총선이 이제 1년이 남았는데 총선 전에는 항상 모든 정당이 혁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이게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혁신적인 그런 대책과 그런 것들이 좀 강구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선거 결과가 뭐 0.5%, 0.6% 차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강한 돌직구를 알려주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해서. 그러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세게 나서기도 뭐하고 안 나서기도 뭐한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혹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침묵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저도 이제 언론에서 그 기자분들이 물어보면 이게 당장 명쾌한 답을 내놓을 정도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언론 보도 정도인데 이게 책임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 파악하고 난 뒤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에 뭔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좀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에서 상황 파악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충분히 앞뒤 상황들 좀 파악을 해가지고 책임 있는 그런 입장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터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던 유일한 입장은 현 정부의 주특기가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밝힐 수는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의혹의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론 보도로 녹취 파일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당내에서조차 이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간 공개됐던 녹취 파일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서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너무나도 구체적인 녹취 파일까지 나오고 돈 얘기도 나오고 이성만, 윤관석, 송, 이정근, 강래구의 녹취가 다 등장을 합니다. 네네. 송 대표는 언급이 됐었고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고 앞서서 이제 강모 구의원 같은 경우는 강래구가 소설 쓰고 있다라는 말까지 전했는데 법정에서 이토록 구체적인 녹취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계속 부인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괘씸죄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정도 얼마 녹취면 늘어나죠. 네네. 증거력이 확실한 겁니까? 왜냐하면 뇌물이나 이런 식의 그 부정한 돈은 누가 그 현금 말고 누가 계좌 이체를 했겠습니까? 정당한 돈이었으면 이 돈을 저렇게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죄나 이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사실은 증거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데 이제 피해자들이나 그 돈을 준 사람들의
일관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심하고 2심하고 뒤집히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 건데 네. 그런데 요즘은 옛날 일과 달리 그 녹취록은 문서와 똑같은 영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재판부에서 녹취록을 갖다 내면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것과 또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갖다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300만 원 줬으니까 영수증 주세요 한 거하고 이 녹취록의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 부인을 갖다 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러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그 녹취록이 그 아까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몇만 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부인하고 보겠지만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